인터프록시멀 스캔 얘기는 자주 듣는데 도대체 그 기능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프록시멀 스캔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기능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프록시멀 스캔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프록시멀 스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모델은 이 솔리드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기공소에서 핀 작업을 해가지고 지대치를 따로 스캔을 하지만, 어떤 기공소에서는 핀 작업을 안 하고 솔리드 모델을 그냥 스캔을 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 인터프록시멀 스캔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어떻게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소캐드 창에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줄게요. 인터프록시멀 스캔라고 엑소캐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스캔 앱을 처음 실행하면은 스캔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핀 모델 같은 경우는 지대치를 분리해가지고 따로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프록시멀 영역을 찍는 옵션은 따로 없고요. 솔리드 모델을 선택했을 때만 인터프록시멀 스캔 옵션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컬 쪽만 찌를 건지 아니면 링거 쪽도 함께 찌를 건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링거 쪽까지 찍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모델 스캔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스캔이 다 완료됐습니다. 인터프록시멀 쪽 영역을 보면은 이렇게 스캔이 안 된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추가 스캔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스캔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스캔을 해서 어떻게든 스캔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인터프록시멀 스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인터프록시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을 세워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터프록시멀 스캔 첫 번째 단계가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단계 링거 쪽 스캔을 하는 경우에는 모델을 검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붙여서 전치부의 라비알 쪽이 스캐너 바닥을 향하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터프록시멀 스캔이 끝났는데, 여기 스캔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더 추가 스캔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스캔한 두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서 데이터를 다 합쳐버리기 때문이죠. 일단은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한번 삭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 데이터를 모두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칭이 끝났습니다. 자, 지대치를 살펴보면은 스캔이 안 된 부분 없이 모두 다 정밀하게 스캔이 되었습니다. 마진 부분도 깨끗하게 다 잘 나왔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시켜주고 빌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굳이 안 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캐너는 그 부분이 스캔이 잘 된다, 굳이 따로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드 단계를 거치면서 스캔이 안 된 부분은 자동으로 홀이 메워지거든요. 그러면 스캔이 안 되었어도 스캔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실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홀을 메워질 때는 주변에 스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프로그램에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생겼겠거니 예측을 하고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철문을 만들어도 잘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빌드가 다 끝났는데요. 보시면은 마진이 아주 정밀하게 재현이 되었습니다. 솔리드 모델로 작업을 할 때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파셜 프레임을 CAD로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프록시멀 스캔 기능이 각광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파셜 프레임 같은 경우는 파셜 프레임의 클래스프가 인터프록시멀 에어리어에 딱 걸리게 되는데요. 클래스프의 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지를 얻죠. 근데 인터프록시멀 부분이 스캔이 잘 안 되다 보니 클래스프의 끝부분이 제대로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유지력을 얻게 되는 거죠. 파셜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캐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좀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한 모델과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안 한 모델을 매칭을 시켜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프록시멀 스캔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스캔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안 하고 스캔을 했을 경우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스캔이 안 되었지만 이제 빌드 후에 자동으로 홀이 메워져서 스캔이 다 잘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일단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스캔을 할 데이터는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한번 적용을 해서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프록시멀 스캔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엑소캐드를 열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모델은 인터프록시멀 스캔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인터프록시멀 스캔이 적용된 모델을 이제 징지바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불러와서 세 점을 찍어서 매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치가 잘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프록시멀 스캔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두 데이터에 큰 차이가 있는 게 보여지죠, 육안으로. 그럼 단면 보기를 해서 두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이렇게 눕혀볼까요? 보이시죠? 이 부분.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있지만 홀필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뭉뚱하게 되어 있죠. 클래스프 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와서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클래스프 팁이 끝까지 들어와서 잡아주지 못해서 유지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파샬 모델에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적용한 걸 알아봤는데요. 클래스프 팁에 잘 안 맞는다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솔리드 모델 위에 크라운을 제작했을 때도 잘 안 맞는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인터프록시멀 스캔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